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제가 중요한 맥점이 올 때마다 이제 항상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흐름을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지난번에 이제 13만 7천 원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5월 22일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조정에 들어갈 거니까 무조건 이 엑시트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딱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급락을 할 거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 주가가 미친 듯이 하락을 보였죠. 제 이야기를 듣고 이 하락을 이제 다 피해 가신 건데, 그런데 이번 이 깊은 급락 속에서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맥점에 주가가 정확히 지지를 받더니 지금 다시 한번 또 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무려 14%나 또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건데, 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묵직하게 버텨주다 보니까 그 온기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퍼지면서 낙수 효과가 제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 제주 반도체 이거 이제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이렉트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라 보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세력들의 다음 시나리오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제주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서 이 제주 반도체는 이제 제가 엄청나게 자주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2개월 전에도 이 현재 횡보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치고 갈 힘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자, 이때가 이제 42,000원대였어요, 여러분들. 이 횡보할 때. 자, 그리고 이 조정이 진행이 된 라인에서도 응축하는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슈팅 파동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이 횡보 구간에서는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지만 13만 7천 원에서는 이제 엑시트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과열 국면에 발생하면 그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이었죠. 예측대로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이 발생한 겁니다. 13만 7천에서 무려 8만 원까지 빠진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닥을 짚고 나온 반등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이 매집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매집선을 기준으로 매집을 했는데 과열이 와서 눌렸더니 또 매집선이 오더니 그러니까 또 오르더란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매집할 자리에서 매집을 이야기하고 과열이 오면 엑시트를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 과열이 시키면 거기서 이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수직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승 하락 항상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지그재그로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시장에 대한 논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맥점 차트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매집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주포들이 완전히 이탈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든든하게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자, 원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우리가 보면은 거의 뭐 70%가 이제 바이오 종목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에코프로 BM처럼 그러니까 2차 전지 두 종목, 바이오가 거의 뭐 70%, 뭐 로봇이 뭐 한 종목, 뭐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파도 등등, 그러니까 반도체 품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시총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축은 여전히 반도체고 대형주들이 다져놓은 그 낙수 효과가 이제 부품주들로 온전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앞전의 상승이 그러니까 상승의 챕터 1이라고 했으면 현재는 이제 챕터 2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시장에서 대놓고 반도체 부품주들의 덩치를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섹터가 시장을 앞으로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주도주 장세 속에서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뭐를 판단해야 됩니까?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느냐? 결국 이 홀딩에 대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홀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홀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입니다. 자, 제가 계속 상승을 이야기하다가 이 예전 고점 라인에서 갑자기 엑시트라고 선을 그어 드린 것도 타고 올라가던 주가가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횡보가 나오든 아니면 뭐 하락이 나오든, 그러니까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되기 마련인데 제주 반도체는 그 뒤에 하락 조정을 깊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던 이동평균선을 저항을 받고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지루했던 하락 구간에 하방 경직이 생기면서 비추세에 대한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비추세.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다시 올려치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신기하게도 횡보의 막바지 국면에 가면 주가는 귀신같이 다시 이 맥점 분봉을 이렇게 다시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하락과 비추세가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는 홀딩에 대한 영역이다. 지금 명확하게 유지에 대한 신호가 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현재의 파동은 이제 서서히 매끄럽게 U자형 형태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돌아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편안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앞에 막혀 있던 이 정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는 강력한 상승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주 반도체에 이쁘게 그리는 이 U자형 바닥 돌파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딱 스쳐 지나가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예전에 우리 주주님들과 엄청나게 수익을 안겨줬던 효자 종목인 대한강통신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죠. 여길 보면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대응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를 뭐 대조하면 너무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상승을 만들다가 깨지고 나서 엑시트가 나와서 조정이라는 게 진행이 됐는데 비추세에 대한 국면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 주가가 직전 고점을 이렇게 치고 가는 슈팅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도 지금 뭐 그 초입 구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깨지고 나서 비추세 진행하고 나서 지금 우측에 대한 자리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이 매번 이렇게 정직하게 똑같이 올라가기만 하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없겠죠.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화면 집중해 주시고, 자, 대한통신이 이 다음 흐름에는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상승이 나고 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재차 상승이 나고 나서 이 다음 그림에서도 자,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U자형 패턴을 그렸습니다. 또. 그런데 이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터치도 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추세를 툭 깨버렸다는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보이십니까? 역대급 조정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쌍고점 패턴 있죠. 쌍고점. 고점에서 주포들이 물량을 넘길 때 나오는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나 쌍고점의 형태로 순간적으로 돌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포착이 될 땐 우리는 이제 계산기 두드릴 시간이 없이 뒤도만 보고 빠르게 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의 논리가 뭐냐면 이제 깊은 하락 뒤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뭐 이 앞전의 파동처럼 뚫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미달 파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 종목에 그러니까 힘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의 뭐 중간 정도나 직전 고점 라인에서 그 힘이 깨져버린 거죠. 이렇게 맥점 라인이. 자, 그렇게 라인이 붕괴되는 순간 하락 파동의 1파에 이은 반등 2파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앞전에 이 1차 하락 때보다 훨씬 더 무섭고 깊게 내려꽂는 강력한 하락 3파동이 쏟아진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터지는 그 시점은 뭐 정확히 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내 소중한 계좌를 끝까지 살려주는 건 그러니까 이러한 예측이 아니라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대응의 영역.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 제가 내일 오전장에도 눈을 안 떼고 이 맥점 차트 정말 매섭게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주포들이 가격 관리를 잘 해주면서 지금 이 추세를 유지해주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 털리지 않게, 그럼 이 고점을 치러 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유지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제가 말한 대로 이 U자형의 파동을 온전히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려했던 대로 직전 고점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힘이 딸려버려가지고 이 맥점을 주가가 깨고 내려가 버린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이 13만 7천 원에서 맥점이 깨질 때 엑시트를 외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고 엑시트에 대한 문자를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쏴드릴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뭐냐면 지금 이 맥점에서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깨지는 라인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블랙킴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네,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